공간도형. 싫어요. 나도 싫어요. 싫어요. 일단 공간도형에 와서 우리가 새로 배우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평면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도형을 이런 걸 배웠습니다. 점, 선, 이제 면까지 배우는 거야. 알았지? 됐지? 요렇게 온 거야. 그래서 점과 선은 알고 있는데 뭐 이게 또 공간상에서 펼쳐지다 보니까 약간 다른 것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맨 처음에 배우는 게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는 건데 딱 4개 있습니다.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되고, 한 평면, 그러니까 유일한 평면 하나를 결정짓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3개다. 그러면 그 점 3개를 동시에 지나가는 평면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것들을 1번이라고 해석하시면 편한 게,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점이 2개가 필요하지 않니? 그지? 그럼 어쨌든 얘도 점 3개야. 알았지? 그 다음 얘는 직선이 2개가 있대. 근데 교차하는 직선이니까 교점 쪽에 하나, 그 다음에 교점에 있지 않은 점들을 각각 하나씩 하면 어쨌든 점 3개. 그다음 얘는 평행한 직선인데 여기 위에 점 하나, 여기 위에 점 2개 하면 어쨌든 점 3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점이 3개가 있느냐는 얘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뭐 약간 곁다리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간상에 펼쳐지는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직선. 일단 직선이 옛날에 평면상에서는 그냥 뭐 만나요, 안 만나요, 뭐 이 정도가 다였거든. 그렇지? 뭐 2개 포기해 있는 건 생략할게. 그렇지? 근데 지금 공간상에 오다 보니까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만나는 경우가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옛날에는 평면상에선 안 만난다면 무조건 평행이었는데, 공간으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평행이어도 안 만나는데 이래도 안 만나요. 됐지?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 이거는 꼬인 위치라고 부른다. 알았지? 평행하지도 만나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옛날엔 평면에서는 평행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만났거든.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관계가 있다. 그래서 꼬인 위치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한 점에서 그러니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봤으니 우리는 저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두 직선끼리 이렇게 있으면은 이 두 직선은 주로 각을 재는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각을 잴 때 어떻게 하냐면, 만나는 직선이야 뭐 각 바로 잴 수 있죠, 그죠? 평행한 것도 각은 잴 수 있죠. 그냥 뭐 0도거나 180도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치? 꼬인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 꼬인 위치는 평행 이동해서 만나게 한 다음에 각 잽니다. 알았지? 요렇게 생각하면 돼. 꼬인 위치는 평행 이동하여 만나게 한 다음에 각을 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면의 결정 조건을 처음 배웠고요. 그 다음에 공간상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배웠고, 공간이란다.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 배울 거야. 어떤 한 평면과 직선. 자, 이 직선이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칠판이라는 평면 위에 요 직선이 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도 있어요. 평면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렇지? 그 다음에 안 만난다도 있죠, 평행하면. 됐지?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 거가 있으면 당연히 또 각을 잽니다. 알았지?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 평면을 이렇게 그려놓고 직선을 이렇게 그리거든. 여기 뚫고 지나가서 여기는 점선으로 가다가 여기서는 다시 보이게 이렇게 주로 그리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각을 어떻게 재냐면, 이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은 다음에 이걸 평면 위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결한 다음에 이 각을 재시면 돼요. 이게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 됐지? 예. 요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각이 수직인 건 좀 특별하거든.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이 있을 때, 요건 좀 특별하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 더 알고 넘어가는 게, 요 평면 위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직선, 이 직선과 이 평면의 수직인 직선, 니들 둘의 위치 관계는 항상 수직입니다.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하면 여기로 이렇게 올 수 있겠고, 이러면 수직이 될 거 아니야, 그치?
됐지? 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네, 서로 다른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평행하거나 만난다 두 개밖에 없고요. 만나게 되면 교선이라는 게 생기는데 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위에 있는 천장이라는 평면과 벽이라는 평면이 만나서 여기 교선이 생겼잖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공간 잘 생각 안 나면 그냥 교실 구석탱이를 보세요. 저걸 보면 대충 보여요. 그렇지? 네. 그리고 이 공간은 약간 미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얼마나 예쁘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 있어요. 알았지? 저 진짜 잘 그려요. 그거 좀 자신 있으면 참 좋아. 그림만 예쁘게 잘 그리잖아? 그러면은 되게 뭐든 다 표현이 가능하거든. 알았지?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에 조금 신경을 써서 그려야 된다, 여기는. 네,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여기까지 한 거고요. 요거까지 했어요. 직선과 평면의 평행 수직까지 같이 했어요. 여기까지 같이 했는데 이거 일일이 다 읽고선 하나하나씩 모두 기억하는 거 말도 안 되니까 하지 마시고. 알았지? 말 안 돼요. 이거 뭐 다 봐고 뭐 하나씩 다 기억하고 말 안 됩니다. 즉 저도 몰라요. 알았죠? 저도 저거 다 기억 안 해요. 여기 아까 나왔던 내용. 두 직선 이루는 각. 만나면 당연히 각을 잴 수 있는데 평행이면 각이 0도 또는 180도라고 얘기를 할 거고, 꼬인 위치에 있으면 평행이동에서 만난 다음에 각 잰다 라고 얘기했다. 알았지? 직선과 평면의 수직, 아까 얘기했지? 어떤 직선이 평면에 대해 수직이면, 이 바닥면에 대해 수직인 직선이 있으면 이 바닥면 위에 있는 어떤 직선과는 이 직선은 무조건 수직이다. 됐지? 뭐 그런 얘기고요. 제일 중요한 삼수선 정리가 여기 있습니다. 삼수선 정리 상황이, 일단 삼수선이라고 하는 게 3개의 수선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다. 그래서 1, 2, 3번 상황이 있거든요. 아무도 외우지 않습니다. 알았지? 제발 이거 외우지 마세요. 알았죠? 우리는 외우지 않아요.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삼수선이 나오는 상황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자, 삼수선이 나오는 상황은 평면 위에 선이 있어요. 평면 밖에 점이 있어. 이 상황에서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려는 거야. 알았지? 그 수선의 발을 내릴 때 어떻게 내립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평면 위에 선이 있어. 평면 밖에 점이 있어. 알았지? 여기서 저기로 수선의 발 내리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서 맨 처음에 뭐 하냐면 떨어뜨려, 먼저. 이거부터예요. 알았죠? 그럼 떨어졌지? 떨어진 상태로 수선의 발을 내려. 됐지? 그럼 요거 두 개 연결하면 수직이다, 이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요 상황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내가 삼수선은 맨날 똑같이 얘기하거든. 평면 위에 선, 평면 밖에 점, 수선의 발 내리는 게임. 알았지? 이게 삼수선이야. 응? 외우지 마. 이거 아무도 안 해요. 이걸 외우고 있는, 난 수학 선생은 외우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나는 수학 선생은 아니니까. 알았지? 나는 수학 선생, 나는 강사잖아. 나는 강사고 나는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걸 진짜 정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공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난 그걸 배운 적이 없어. 알았지? 그래서 나는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활용을 했던 사람이잖아. 나는 공대 출신이니까. 알았지? 이거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나는 철저히 사용자 입장이거든.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들이랑 설명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알았죠? 왜냐하면 제가 이 제도권 교육 출신이 아니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학생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가 문제 풀다 보니까 이게 좋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가 여기서 수직으로 쭉 달려가. 만났어. 여기까지 이렇게 딱 연결하시면 네가 수직이다. 자, 여기엔 또 어떤 게 들어있냐면은 이렇게 돼버리면, 자, 봐봐요. 이 선과 여기 보이는 이 직각삼각형 모양의 요 평면이 서로 수직인 게 돼버려. 이해돼? 왜냐면 평면 위에 존재하는 두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이거든.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더. 자, 다시. 내가 아까 설명했던 거. 어떤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면, 됐지? 아까 요 상황 설명했거든? 이 상황에서 내가 그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 요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요런 식이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응? 요 직각삼각형 모양의 평면이 여기 있는 거고. 보이지? 응? 이 직선, 요 직선이 여기서는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이 직각삼각형 모양이 결정되는 요 평면 있지? 요 평면과 이 직선이 수직이라고. 그러니까 이 평면 말고 보이는 요 밑 아래 평면 말고 요 서 있는 요 평면. 이 평면과 요 직선이 수직이라고. 즉, 이 평면 위에 존재하는 그 어떤 직선과도 얘는 수직일 거야. 알았지? 요거 내용 알아야 돼. 이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면 평면 위에 존재하는 그 어떤 직선과도 얘는 수직이다. 알았지? 머리에 렉 와요. 네? 네? 뭐라고요? 렉 걸린 것 같아요. 문 렉이 걸려요. 뭐 진짜 있다고. 어렵다. 아니요,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혀 어렵지 않아. 야, 내가 이해하는 정도면 이 어려운 건 아니야. 알았지? 응?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IQ가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 근데 나도 이해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어. 알았지? 응? 그리고 우리는 같은 종이거든요. 알았죠? 진화가 덜 됐으면. 우리는 같은 종이라서 제가 이해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알았지? 우린 같은 종이야. 어? 네. 호모사피엔스야. 똥 같은 소리 하면서. 자, 이면각. 일단 개념은 설명을 해놓을게. 지금 이제 쓸려면 한참 뒤에 가야 되긴 하는데, 이면각이라고 하는 게 두 개의 면이 이루는 각이란 뜻이고, 이면각. 두 개의 면이 만났으니까 각을 잴 거야, 당연히. 이렇게 만나게 되면 각을 잴 일이 생깁니다. 각을 잴 일이 생기는데, 각은 어떻게 재느냐? 두 평면이 만나면 교선이 생기고요. 이 교선과 수직이면서 서로의 평면에 포함된 직선을 생각을 할 거야. 알았지? 즉, 이런 거요. 요렇게 생긴 요 알파라는 평면에 포함된 이 직선 L1인데 하필이면 이 교선과는 수직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요 평면을 베타라고 할게. 이 베타라는 평면에 포함된 어떤 직선 L2가 있는데 이 직선은 하필이면 요 교선과 또 수직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보이는 요각이 이게 이면각이에요. 여기가 이면각이야. 알았지? 두 면 사이의 각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 면 사이의 교선을 기준으로 각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 중 교선과 수직인 직선 두 개가 이루는 각. 됐지? 오케이? 예. 요게 이면각이고,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게 첫 번째로 이 정의 쓴 거. 요걸 이용하는 거. 즉, 교선을 찾아. 그 다음에 각 평면에 포함되면서 이 교선과 수직인 직선들을 찾아. 이들 간의 각을 잴 거야. 라고 하는 이면각을 찾을 때 가장 클래식한 방법. 정의를 이용하는 거. 두 번째가 정사형을 이용하는 거거든. 근데 정사형이 이거 다음에 나와서 잠깐만. 요 단원 꺼지구나. 오늘 다 하네요. 네. 정사형을 역이용하면 이면각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정사형이 뭐냐면요. 정사형은 조금 고급진 말로 정사형이라고 하는 거고, 조금 우리말로 하면 그냥 그림자예요. 알았죠? 그림자인데, 대신 어떤 그림자냐? 빛이 수직 방향으로 비출 때의 그림자야. 알았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기 밑에 상이 맺히는 평면이 있고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서 있어요. 빛은 이 상이 맺히는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림자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 그림자랑 얘랑 어떤 관계가 있니? 라고 하는 게 정사형인데, 그러면 요 평면이 뉘어있는 이 각도랑 얘가 이루고 있는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면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넓이 S라고 치고 요 넓이를 S'이라고 치면 이 S에서 이 이루고 있는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하면 S'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걸 역이용하면
S분의 S 프라임이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이면과의 코사인 값을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이거예요. 정사형을 역이용. 공간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5개의 점이 있다. 이 5개의 점 중에 임의로 선택한 3개의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별로 쓰이진 않아요. 많이 쓰이진 않는데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는 않대. 이제 우리가 평면의 결정 조건을 보면 점 3개를 모으면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5개의 점이 있다 그랬지? 이 5개의 점이 있는데 이들을 모아 3개씩 모아 모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옷이 3개만큼이 있을 것 같은데 됐지? 최소값도 있다고?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최대예요, 일단 이게 최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 평면을 결정하려면 점이 3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요 3개가 있는데 나머지 2개의 점들이 요 평면 위에 공교롭게도 있지 않은 거야. 이런 식으로 땅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른 평면들도 이렇게 3개 골라서 평면 하나 만들고 이렇게 3개 골라서 평면 하나 만들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많은 평면의 수가 53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 다른 평면 위에 있어서. 그럼 이게 당연히 최대값이 되는데 최소값은 뭐냐? 이렇게 된 거지. 야, 평면 하나 봤는데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3개는 맞는데 니들이 한 평면에 다 있을 수도 있어요. 됐죠? 이럴 수도 있죠. 그럼 평면이 끽해봐야 한 개밖에 더 결정되겠습니까? 제일 적으면, 그지? 예. 그래서 뭐 제일 적으면 한 개다. 뭐 이런 얘기예요. 5 3은 10이고 뭐 답은 3번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간단한 얘기 잘 안 나와요, 사실. 되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거든요, 사실. 이게 수능에는 아예 안 나오고 니들은 수능 기하로 볼 일이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네. 학교 시험에는 가끔 나와요. 학교 시험은 가끔 이걸 내가지고 자꾸 이제 애들의 오답을 유도를 해요, 요게 근데 약간 좀 재미없습니다, 여기가. 여기 진짜 재미없어요. 그래서 매번 나오는데 약간 실수하기 쉬운 쪽이라서 뭐 그렇게 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평면 개수를 몇 개 결정할 수 있어?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럼 일단 꼭지점의 개수를 하나 세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를 있는데, 그치? 그럼 6개 중에 3개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야. 일단 63인 거야. 근데 문제는 한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이 4개가 보여요. 그죠? 이렇게 보이죠? 이 평면 위에 점 4개가 동시에 있어요. 그럼 얘들은 다시 빼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3개를 고르는 건 뺄 건데 이걸 빼면 요 평면도 빼는 거니까 다시 하나는 더 해주시고. 됐지? 그럼 이딴 짓을 몇 번 해야 되느냐? 이런 게 하나 있고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그치? 한 번 더. 이런 것도 있네. 그치? 한 번 더.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계산이. 뭐 이런 얘기입니다. 3을 3번 빼는 거라서 11을 빼는, 이거 3을 3번 빼면 9를 빼는 거죠. 63이라고 하는 거는 20이 나오나? 6, 5, 4, 3의 1이니까. 네, 20이 나오네요. 20 빼기 9가 돼서 뭐 11이 됐을 텐데.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어렵진 않은데 이게 실수하기가 되게 쉽거든. 알았지? 그래서 여기를 얘들아, 내가 설명을 이렇게 쭉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냥 여기 관련된 문제는 틀리면 바로 답집하세요. 그냥 바로 답집해서 내가 어디가 틀렸구나를 바로 캐치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풀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넘어가세요. 이걸 되게 공들이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알았죠? 약간 도덕책 공부하듯이 하시고. 응? 잠아요. 네. 벌써 졸리면 어떡하냐. 피곤하겠다. 자, 482번 보니까 3면체 ABCD 위에 면 ABC의 무게중심이 P고요. 면 ACD의 무게중심이 Q입니다. 근데 꼬인 위치에 있는 걸 골라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꼬인 위치. CD랑 BQ는 꼬인 위치냐? CD는 여기네요. 그죠? BQ 요거요. 이거 당연히 꼬인 위치네요. 그죠? 얘는 아래쪽에 있는 평면 위에 있고 요거는 평면이랑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잖니. 그지?
꼬인위치 맞습니다. 자, 니은 갑니다. AD랑 BC. AD. AD는 여기고요. BC는 이건데, 네, 이 또한 꼬인위치는 맞네요. 그죠? 이것도 꼬인위치는 확실하고. 니은도 맞는 말. 자, 디귿 보겠습니다. PQ랑 PQ랑 BD인데, BD. 네, 이거는 꼬인위치라고 하긴 좀 애매하네요. 이건 평행이네요, 보니까. 왜요? 그지? 응? 요걸 조금만 볼게. 이게 왜 평행인지에 대해서. 그걸 생각해 볼까요? 요걸 무게중심이니까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지.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뚫고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2등분 하는 선이었겠고, 얘를 이렇게 뚫고 내려가면 마찬가지 여기도 2등분 선이었을 거야. 이해됐죠? 됐지? 그럼 생각해 봐요. PQ를 이렇게 연결한 요 선이랑 그 아래쪽에 여기 2등분 선끼리 연결한 요 선이랑 평행하는 거 맞아요? 평행 맞죠? 평행한 거 맞는데 얘랑도 평행이죠. 그지? 그럼 평행 맞겠죠. 꼬인위치는 아니라. 그지? 예. 요런. 그래서 그런 세계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봐봐, 이거 봐봐. 직선과 평면의 평행과 수직인데 내가 이거 아까 외우지 말라고 한 거야. 알았지? 외우지 말라고 한 건데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상황 몇 개를 상정해서 보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막 조금 막 내용이 칼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어요. 평면이 알파 베타가 있고 직선이 L, M이 있는데 만약에 L과 알파가 수직이래. 내가 항상 여기 생각하라고 했잖아. 이 구석. 그러니까 알파를 천장으로 보시고 L이라고 하는 직선이 수직이니까 요 기둥으로 볼게요. 알았죠? 됐지? 그러면은 L과 어떤 베타도 수직이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수직인 또 다른 베타라는 게 있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수직인 평면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바닥면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알았죠? 그러면 천장이랑 바닥면은 평행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알았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는. 그래서 교실 구석을 보면서 문제를 풀면 돼. 그래서 기하 문제 풀 때는 이러고 있으면 돼요. 이러면 돼. 알았지? 자사고 다 그러고 있었어. 알았지? 내가 자사고 나왔잖아. 내가 알아. 우리 반 애들 전부 다 여기 보고 있어. 이 새끼 저기 보고 있고. 그러고 푼다니까? 저기다 대고, 이렇게 하고 풀어요. 알았지? 굳이 그렇게 막 학술적으로 들어가고 이럴 필요 없다니까? 기억 맞는 말. 니은 봐봐. 니은 맞는 말인지도 모르는데 동그라미 외쳐. 자, L이랑 알파랑 평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알파가 여기고 L을 그냥 니들이 가상으로 하나 세워야지. 이렇게 평행. 됐지? 평행을 하나 세워. 그리고 M이랑 알파랑도 평행이래. 그러니까 여기에 평행이 어떤 또 다른 직선이 있는데 뭐 아까는 L이 이거였으니까 뭐 M은 뭐 이렇게 세워봐. 이 여전히 평행이잖아. 그치? 그럼 니들들은 평행이다.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당연히. 꼬인위치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는데 그치?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니은은 아니고요. 디귿이요. 알파랑 L이랑 평행이야. 여기 천장 알파 L 이렇게 둬. 그 다음에 L이랑 베타랑 평행이래. 근데 베타가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뒀는데 요 칠판이랑도 평행일 수도 있잖아. 얘랑 동시에 평행일 수도 있지. 그럼 얘랑은 둘이 평행이다 말이 안 되잖아.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하시면 돼.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알았지? 그럼 얘도 틀렸네? 그럼 정답이 기억이야? 안 하셔도 되고. 자,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우리가 제일 많이 볼 만한 문제는 요런 거예요. 487번인데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 3짜리 정육면체가 있다. E에서 BD에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해라. E에서 BD에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해라. 이게 삼수선 상황인 거야. 알았지? 내가 아까 삼수선 상황 다시. 자, 삼수선 상황은 이게 마치 얘들아 그 노래 부르듯이. 응? 면 위에 선, 면 밖에 점, 수직 내릴 건데 내리고 이거 됐지? 그러면 잘 봐봐잉. 여기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 내렸지? 면 위에 선, 면 밖에 점. 됐어? 그러면 여기다가 수직 내리고 수직 내리면 여기가 수직이에요. 이거야. 알았지? 그럼 피타고라스 바로 보여요. 여기가 3이잖아요. 여기가 3이고 요건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3루트인데
반이니까 2분의 3 루트이고 바로 나오죠. 피타고라스면. 그렇지. 얘들아, 삼수선이야. 이게 다 삼수선이야. 근데 상황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 알았지? 면 위에 선, 면 밖에 점. 오케이? 요 두 개만 정확히 기억하면 돼. 그렇게 해놓고 이걸 연결을 해놨는데 이번에는 I에서부터 J, 뭐야, I부터 J까지. 여기는 뭘 했냐면 A에서 이 I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이건 그냥 평면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여러분이 이걸 아는 상황이잖아. A, E, I. 이걸 알고 얘가 3이고 얘가 2분의 3 루트 2였으니까, 그지? 됐지? 그 다음 여기에서 J는 여기 수선의 발 되는 거, 여기 수선의 발 되는 거, 요렇게. 요거 길이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됐죠?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뭐 소공식 이용하면 되겠지? 졸라 쉽죠? 계산생이야.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아주 쉬워요. 공간 도형은 뭐 거의 그냥 피타고라스만 잘하면 얼추 된다. 여기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네, 이건 뭐 너무 쉬워 보여서 빼고 없네요. 뭐가 없어 보여요. 설명할 거는 요거 한 문제면 된 것 같고. 네, 넘어가시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가.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직선 두 개가 보이면 주로 각을 구하는데 열중을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니들이 한 마디를 더 기억하면 돼. 미안해, 기억하려는 말이 너무 많아서 미안하긴 한데 알았지? 자, 각을 찾고 싶어 주로 삼각형을 만드시면 돼요. 알았죠? 내가 이 문제를 아직 풀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문제로 예상이 된단 말이야. 각을 찾고 싶으면 삼각형을 찾으세요. 알았지? 무슨 얘기냐면 얘랑 얘를 알았어. 이 각을 찾으래. 그럼 이걸 연결하시라고. 삼각형으로 보고 코사인 법칙 변형 공식으로 쓰는 걸로 주로 풀어요. 알았지? 그럼 지금 한번 봐봐. 자,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 2짜리 정사각뿔과 한 모서리 길이 2짜리 정육면체를 뭐 면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모자 씌워 놓듯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AB와 FH가 이런 얘가의 크기를 알파라고 해라. AB가 어디냐면 여기고요. 그 다음에 FH가 어디요? FH는 요거죠. 요건데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얘랑 얘랑 각재라고? 일단 평행이동을 해. 여기를 가. 됐지? 그 다음에 마저 연결하세요. 삼각형 나왔잖아요. 요각 재라고요. 알았죠? 너무 쉽지? 그지? 공간도형이 다 이래요. 미안해요. 쉬운 거 가르치고 돈 받아서. 그 다음에 또 뭐야? 베타는 어디 있어? AB랑 HI랑 AB는 여기지. AB는 여기고 H랑 I니까 여기죠. 요건데 요거 평행이동해서 여기로 갖고 오세요. 됐죠? 끝났지? 이거 연결 딱 이건 정삼각형인데 60도 그죠? 바로 나오고 이거 그지? 주로 이런 식입니다. 알았지? 평행이동. 자, 꼬인 위치에 있으면 평행이동에서 만나게 한다. 그 다음 각을 잴 때는 주로 남은 두 점까지 연결해서 삼각형 만드신 다음에 삼각형에서 처리해라. 됐지? 아주 쉬워요. 45도랑 60도 나오나? 4분의 1이랑 4분의 3이니까 둘이 더하면 2분의 1이랑 4분의 5인가요? 4번이겠네? 그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쉽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잠깐 볼게요. 492번. 여기 빈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게. 이런 애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MF랑 CD가 이룬 얘가 크기를 구하래. MF니까 여기고 CD는 어디예요? CD는 CD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네. 그치? 요거를 하래요. 그죠?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앞으로 좀만 당겨요. 야, 앞으로 좀만 당겨서 야 니들 앞으로 와봐. 앞으로 와봐. 앞으로 와봐. 앞으로 와봐. 하다가 여기 딱 만나게 하면. 그지? 이해돼요? 그 여기 앞으로 쭉쭉쭉 와가지고 여기 딱 만나. 그럼 여기다 평행이니까 이게 한 변 길이가 얼마지? 모르겠네. 대충 2라고 할까? 2라고 하시면 됐지? 그럼 여기가 이제 얼마야? 1이야. 됐지? 요건 2야. 그럼 여긴 얼마야? 루트 5야. 요건 얼만데? 1이야. 됐지? 그럼 요거 길이 바로 나오죠. 삼각형 바로 만들어지고. 그죠? 요거 길이는 삼수선이네요. 미안해요. 요거 길이는 삼수선이네.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리고 이렇게 됐죠? 여기가 이제
그렇잖아. 루트 2인가요? 얘가 2고요. 루트 6.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각을 재라는 얘기죠. 코사인 법칙, 변형 공식. 그럼 요각 잴 거니까 뭐 예제곱 마이너스 예제곱 할 거니까 6 플러스 1 빼기 5 밑에는 뭐예요? 2루트 6. 요게 코사인이겠네요. 그죠?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2니까 꺼져 6분의 루트 6이 4번 이렇게 됐네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푼다. 개어렵다 진짜. 잘 봐.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림은 너는 길이가 같고, 뭐 얘는 90도인 사면체의 전개도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 접으면 사면체가 돼요. 알았지? 뭔 느낌인지 알겠지? 오케이. 종이 잘라놓은 거, 이거. 세우고 하면 사면체가 된다고. 알았지? 됐죠. 이게 되는데, 이 전개도로 사면체를 만들 때, D, E, F가 합쳐지는 점을 P라고 하자. D, E, F를 P라고 하셔야 돼. P. 위에 가면 P야. 됐지? 사면체 P, A, B, C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기억해보니까, CP는 루트 2 곱하기 BP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CP가 어디냐면, 여기네요. 그죠? BP가 어디냐면, BP는 여기에요. 요거요. 그죠? 이게 1대 루트이니? 라고 묻는 거야. 지금 문제를 보니까 근데 AC랑 여기랑 AE랑 요거랑 BE랑 여기 길이가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게 올라와서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얘랑도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전개도니까 이거 위로 세우면 길이가 똑같아야지 만나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랑 여기도 길이가 같아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세워서 똑같아야 되니까 얘도 길이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길이가 같은 곳이 실제로는 세 군데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나는 하나, 둘, 셋, 넷, 뭐 5군데 정도 보이는 거지. 이해됐니? 오케이? 이렇게 된 거고. 네. 그러면은 일단 내가 구하려고 하는 BP라고 하는 거의 길이가 여기 다 똑같은 얘들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보여서 네. 여기 보세요. 여기를 A라고 하세요. A. 여기 수직 직각 이등변 삼각형 루트 2A. 근데 올라가서 만나는 게 얘랑 또 만나요. 그러니까 얘가 또 루트 2A네요. 그죠? 근데 얘가 A. 일 대 루트 2 맞네. 됐지? 보이죠?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다. 자, 니은 가겠습니다. 니은. AB랑 CP가 꼬인 위치냐? AB는 요거고요. CP는 여기인데 이게 꼬인 위치에 있냐라고 물었네. 네, 실제로 이제 이거 만들었을 때 알았죠? 만들었을 때 그때 꼬인 위치에 있냐고 물은 거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AB랑 CP가 꼬인 위치에. 네, 지금은 꼬인 위치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죠? 네, 지금은 꼬인 위치에 있는 걸로 보이긴 해요. 잠깐만요. 일단, 요거는 만든 다음이라서 지금 먼저 보고 갈게.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해라. 선분 AB의 중점, 가운데를 여기를 M이라고 하래요. 직선 PM과 BC는 서로 수직이다. PM과 PM. 그 다음에 BC. 자, 요거 생각 잘 해볼게, 얘들아, 요 면을 이걸 바닥면으로 해가지고 나는 얘를 바닥면으로 할 생각이거든. 여기를 바닥면으로 해서 사면체를 만들 거야. 알았지? 그 사면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내 생각에는 요 면을 세웠을 때 바닥면과 수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해되니? 왜요? 왜? 자, 볼까? 잘 봐. 얘들아, 여기가 수직이라 그랬지,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수직이었잖아. 그치? 알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라왔을 때, 예를 들어서 D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수뇌발을 내리면 여기 위로 가지. 그럼 얘는 쭉 위로 가면 그냥 이 위로 움직이지 않니? 접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접어 올라오면서 요점의 움직임을 보면 요렇게 움직이고 있다니까. 그럼 이렇게 와서 얘가 탁 덮어지니까 요 면은 이 바닥면에 대해서는 수직이 될 거다 이거지. 이해돼?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뿅 내린 거니까 얘가. 그러면 이 직선과 이 바닥면은 서로 수직이었겠지. 이해됐지? 근데 이 바닥면에 있는 선이 BC지. 그러면은 내가 어떤 면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이 있으면 그 직선은 면 위에 있는 어떤 직선과도 수직이라 그랬지. 그게 여기 통하겠네, 그지? 이 PM이라고 하는 게 이 바닥면에 대해 수직인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면에 존재하는 한 변은 이 직선과 당연히 수직이겠지. 이해돼? 디귿은 맞는 말이에요, 일단. 정답 5번인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지금 꼬인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건 A, B 보세요. A, B는 요거고요. 이걸 수직으로 섰잖아, 이게 우리가. 이걸. 수직으로 서면 P가 여기 딱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는 상태가 되고 C까지가 이렇게 되잖니. P, CP, 그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둘이 평행도 아닌데 만나지도 않으니까 꼬인 위치가 확실하지? 이해돼요?